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거의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첫 제1강이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어떠한 산을 거쳐 가지고 어느 곳에서 혈이 맺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태조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조산이 있는데 크게 거국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곤륜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두산에다가 태조산을 만들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도 가보지도 않았고 또 백두산도 가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체를 탑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국적인 태조산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소국적인 태조산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혈을 맺기 위해서 일어난 태조산을 소극적으로 태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조산 뒤에서 웅장하고 위험스럽고 신령스럽게 일어난 산이 태조산이겠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조산 뒤에서 웅장하고 거창하게 일어나서 있는 산이 신령스럽게 있는 산이 태조산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고, 풍수지리학을 하는 사람은 태조산까지 생각할 것까지는 봐야 되지만은 그까지 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생략해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조산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산이라는 것은 혈을 맺어주기 위해서 일어난 산이 크고 신령스럽게 일어난 산이 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산에서는 무엇을 만드냐? 조산에서는 바로 개장과 천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태조산에서 용이 출렁출렁 해서 굴곡을 하고 기복 굴곡을 해서 조산까지 와가지고 이 조산을 일으키고서 잠시 용이 쉬는 곳이 조산이에요. 이것을 갖다 정거장이라고, 용의 정거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용의 정거장은 또 여기서 명칭이 개장천심을 하는 곳, 그렇습니다. 개장이라는 것은 태조산의 가운데 봉우리를 두고 조산에서 가운데 봉우리를 일으키고 양쪽 어깨가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어깨로 가운데로 용이 나오는 것을 안아주는 것을 개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장하는데 이 개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조산이라 해서 용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용이 나누어 갑니다. 그러나 혈을 맺으라고 내려보내는 용을 다른 용들이 내려가면서 보호를 해줘야 진실은 용이 됩니다. 보호해주지 않는 산은 그 산을 보호해 주려고 가는 산의 옆에 있는 노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중앙에서 나오는 것을 천심, 용이 나오는 것을 천심 그렇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용이 포태양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위에
곁에서 있으면 용이 산용, 생용, 이다, 사룡이다. 그때 이제 발복을, 생룡이면 그때 발복을 오고, 사룡이나 병룡 같으면 그때게, 어떻습니까? 용이나, 사병절에, 절태에 있는 때 그 자손이, 실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는 반드시 봐야 된다. 태조사는 우리가 너무 멀고 멀어서 안 봐도 무방한데 조산만큼은 반드시 혈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봐서 무슨 용으로 내려오는가를 묘지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조산에서 나오다가 출렁출렁 나오다가 산 하나를 우뚝 일으킨 것이 주산입니다. 주산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산이에요. 혈체로 따지자면 아버지의 산입니다. 그래서 주산은 장엄해야 되고 씩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산이고 주산에서 고개를 숙이고 쭉 내려가죠. 용이 내려가다가 아래 가서 잘록하게 묶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당을 맺으려고 하는 곳에는 무슨 무슨 치 그렇습니다. 그래 그 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넘어다니죠. 그런데 그것을 용의 결인처라고 합니다. 용의 결인처와 매의 결인처는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간단하지만은 산에서 혀를 맺는 것까지는 25가지 정도가 제일 간단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만상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25가지만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산에서 일어나서 개장과 천심을 하고 용이 쉬었다가 천심을 가운데로 용을 내보내가지고 봉우리 하나를 우뚝 일으키고 장엄하게 일으키고 씩씩하게 일으킨 것이 주산. 근데 주산은 아버지의 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혈처로 봐서는 주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잘록하게 묶어줘서 무슨 무슨 치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용의 결인처 그렇습니다. 이 용의 결인처에서는 잘 가라고 보내주는 송이 양쪽에 있어서 가지가 양쪽에 있어서 용을 갖다가 어서 잘 가라고 고생하고 잘 가라고 인사해서 보내는 것이 송이고 반대편에서 어서 오라고 맞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영입니다. 이것을 영송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의 결인처는 반드시 그 뒤에 멀리 산이 있어서 바람과 물을 털게끔 바람은 못 들게 하고 물을 털게끔 해주는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송과 뒤에 바람을 막아주는 낙산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이 결인이 씩씩하게 잘 때요. 그래서 이 결인처에서 영송 앞으로 이제 주역으로 들어가면은 팔계룡과 음양에서 붙어서 사상에서 붙어서 팔계로 오행에서 육기에서 팔계에서 64계로 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그래야 무슨 용성에 무슨 가엽이면은 무슨 용 24룡이 무슨 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하게 영송이라는 것은 맞아주고 용을 갖다가 결인체에서 맞아주고 보내준 것이 영송이 이 영과 송을 해서 합해서 영송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인체에는 반드시 낙산이라 하면 다른 데서 멀리서 와가지고 우뚝 서 있는 것을 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결인처는 낙산이 있어서 결인처를 바람을 함부로 안 타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 바람이 타면 안 되겠죠? 풍수지리학에서는 바람과 물이 살기예요.
제1 살기, 다른 살기도 천태만상이 많습니다. 하나의 바위도 살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바람과 물이 살기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쓰겠고, 그리고 현무, 부뚝 일으켜 세워가지고 산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일어난 산이 현무입니다. 그러니까 주산에서 계린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봉우리 하나를 아름답게 일으킨 것이 현무, 그렇습니다. 이 현무는 어머니의 산이에요. 그래서 현무에서 맥기가 잉태됩니다. 현무와 가엽에서 맥기가 잉태된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이해해 두시면은 장래 굉장히 산에 가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강의는 이기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이기를 알아야 산에 가서 현기라고 그렇습니다. 나타나 있는 산의 기운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이 용의 계린처에서 일어나서 봉우리 하나를 일으킨 것이 현무인데, 현무는 이 혈로 봐서는 어머니 산, 그래서 주산은 아버지, 현무는 어머니, 조산은 할아버지 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현무가 어떻게 생기야 좋아요? 현무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인자하고 덕스러워야 좋습니다. 그래서 현무는 인자하고 덕스러울 것. 그래서 현무에서 나와가지고 용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맥이라고 그래요. 맥. 그래서 태조산에서부터서 현무까지 오는 것을 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용이라 하는 것은 산의 큰 주렁을 말해요. 줄기. 그래서 큰 대관령에서 오는 산의 줄기를 갖다가 용 그러고, 이 맥이라 하는 것은 수없이 이제 앞으로 맥에 대해서 나오는데, 맥이라는 것은 어쩌냐, 현무에서 맥기를 잉태한다고 그랬죠. 임신해서 비로소 아기의 탯줄을 달고 나오듯이 혀를 맺으려고 일어난 산이 현무인데, 현무와 가협에서 맥기가 형성이 되어서 그 맥기를 타고 내려가서 혀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현무에서 두 번째 내려와서, 과협이 있습니다. 과협도, 이 과협이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과협은 산상에도 있고 물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과협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산상에 이런 데도 가엽이 들어요. 이런 데도. 그리고 물 속에도 가엽이 들고, 그 물 속에 있는 가엽을 도수가엽 그렇습니다. 산상에 있는 그래 천상가엽 그렇고. 그래서 이 가엽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산의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엽천은 역시 이 용의 계련처럼 뒤에서 낙산이 있어서 가엽을 보호해 주어야만이 바른 맥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맥이 손상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맥이 손상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혈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엽천은 가엽이 토가엽이면은 혈처도 토혈로 맺어요. 그리고 가엽이 목가엽이면은 혈처도 가서 목가엽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가엽이 금가엽이면은 혈처도 가서 금혈로 맺고, 이렇게 금목수토 오행으로서 맺는데, 이 가엽이야말로 혈처의 바닥과 얼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엽처가 습기가 있으면 혈처도 물을 보아야만이 혈을 맺어요. 이렇게 똑같고, 그래서 가엽에서 맥이 나온다겠죠. 이 현무와 가엽에서 맥기를 잉태시켜요. 잉태시킨다 하는 말은 제일로 처음으로 맥기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곳, 이것이 현무와 가엽 사이에 있다. 그러면 가엽에서 나가는 그 다음은 무엇이라겠어요? 맥입니다. 그 다음은 용 아니에요. 그래서 맥이에요, 맥.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전부 다 용으로만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엽처에서 다시 일어난 봉우리가 맥기봉. 그러면 맥기봉은 산의 모든 기운을 다 끄고 내려가서 우뚝 서서 사기를 털어요. 그리고 진기를 모으고 있는 봉우리가 바로 맥기봉입니다. 이 맥기봉이 내려가서 다시 결인을 합니다. 이것은 맥의 결인. 이건 맥의 결인. 그래서 결인이 두 번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용의 결인. 주산 밑에서 묶어주는 것은 용의 결인. 맥기봉 밑에서 묶어주는 것은 맥의 결인. 혈을 맺기 위해서 들어가서 잘록하게 묶어주는 것이 맥의 결인입니다. 그런 맥의 결인처 역시 바람이 안 타게 낙산이나 바로 옆에 자기 본신에서 나가서 이런 데는 맥기봉은 자기 본신에서 많이 나가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본신이 아니면은 다른 산이 와서도 보호를 해준다. 그럼 다른 산이 와서 보호를 해주는 것을 낙산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맥기를 결인시키고 두 번째 결인이 두 번 나왔어요. 다시 봉우리 하나를 살짝 일으키는 것이 도두. 그것이 이제 혈처의 뒤가 되겠습니다. 뒷산. 혈처의 뒷산이 도두. 도두봉 그렇습니다. 도두산. 도두하는 산. 이를 도자, 머리 두자. 그래서 머리가 비로소 처음으로 맥기가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해서 도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두에서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내려갑니다. 이건 맥이에요. 용이 아닙니다. 맥이 내려가서 혈처의 바로 뒤에서 잘록하게 묶어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결인처. 혈처 뒤에 있는 결인처. 이것을 맥의 내결인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이곳에서는 혈처의 땅과 몇집 하면 무슨 흙이 나오고 무슨 돌이 나오고 한다는 것이 여기를 보면 내결인을 보면 압니다. 내결인체에 조그만 돌이라도 땅에 박혀 있으면은 석곽으로 나와요. 묘지를 파면은 바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바위가. 그러면 그것을 석곽 그래요. 바위 속에서 혈토가 나오는 것을 석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결인에서는 여기서는 또 상수 그러죠. 상수. 여기서 물을 털어줘요. 잘록하게 묶어주면 어떻습니까? 물 부으면 이 양쪽으로 흘려버리겠죠. 이것이 상수, 팔자 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이 네 결인처에서는 기와 영과 맥이 세 가지가 기운기자, 그림자 영자. 그래서 맥과 기와 영이 한꺼번에 혈처로 들어오려고 고개를 듭니다. 그것이 입수. 그래서 혈처로 들어온다 들립자. 머리수 해가지고 고개를 들고 혈처로 들어오는 맥.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입수에서는 바로 맥과 기와 영이 오다가
다시 둥그러하게 달무리처럼, 달무리 아세요? 달이 있으면 흐리면은 동그랗게 달 밖에서 쳐준 이것을 달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달무리처럼 은은하게 혈처의 뒤에서 살짝 솟아서 둥그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훈원 그렇습니다. 훈은 바로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네, 태극입니다. 태극. 그래서 이 훈은 공열이라도 그래요. 바로 솟았다고 여기다가 묘을 쓰면은 내범장이라고 씁니다. 살기를 공열에다가 써버리니까 맥과 기와 영이 거기서 조화를 부리고 쉬고 있는 그곳에다 써버리면 배려버리죠. 살기를 침범해서 내범장 그렇습니다. 내를 범해서 묘지를 썼다 해서 내범장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불과 여기서 10보 안에 있습니다. 태극과 혈 사이에는 10보 안에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극 후는 이런 곳에서는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래서 인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혈처의 양쪽 밤에 인목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해요. 왜 그런 거는 보이질 않아요. 살짝 솟고 살짝 밀어주는 것이 보이는데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이 인목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선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선익이. 그래서 선익이라는 것은 혈처의 볼태기에 붙어 있어요. 양쪽 볼태기에 은은하게 매미 날개처럼 붙어 있다 해서 매미 선자, 날개 익자 해서 선익 그렇습니다. 선익이라고 그래요. 청룡배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혈처의 이 얼굴 바로 얼굴 양쪽에 이렇게 기둥처럼 받쳐주는 기둥처럼 매미 날개처럼 짧게 붙어 있는 것이 선익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하나의 혈이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명당짜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당이 아니에요. 명은 혈처 앞에 있는 땅을 명이라고, 당이라는 것은 물을 갖다가 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명당 그래요. 그런데 이 혈처라고 그렇습니다. 명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당이라고 일컫는, 즉 묘지를 쓰는 곳이 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지 쓰는 혈처 앞에 반반한 것을 순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나의 혈을 맺어주기 위해서는 태조산이 있고, 태조산에서 조산을 일으켜서 조산에서 개장천심을 해가지고 가운데로 용을 내보내가지고 주산을 일으키고, 주산이 내려와가지고 결인을 했는데, 주산 사이에, 주산과 현무 사이에 결인한 곳에는 영과 송이 있어서 영송이라고 그러고 보호해주고, 또 다시 낙산이 있어가지고 이 계련처에 바람을 타지 않게끔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계련처에서 용의 계련처예요. 이것은 용의 계련처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려오다가 산봉우리 하나를 아름답게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혈을 만들려고 일어난 현무라고 합니다. 이 현무야말로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현무와 가엽사 속에서 맥기가 비려서 잉태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맥기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가요. 그래서 이 도움을, 이런 것을 모르면은 평생 가도 맥이라는 것을 몰라요. 크게 말을 하면은, 크게 눈을 놓고 거국적으로 말하면 산 주렁 출렁출렁 내려오는 것은 용이고, 산 가지가 뻗어나는 것은 맥인데, 이 가지 중에서도 진실한 맥은 보호를 받으면서 생기를
갖고 내려가는 거. 그냥 가지는 그냥 달려만 가기나 쉬려고 다리를 뻗지만은 이 용은 혀를 맺기 위해서 땅의 기운을 모두 다 끌고 내려가는 것이 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가엽을 거쳐서 가엽도 역시 밖에서 낙산이 있어서 보호해 줘야 되고, 가엽은 혈처의 얼굴과 똑같다. 이 혈 바닥의 얼굴과 가엽의 얼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엽을 보면 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무령을 잡으려면 어떻습니까? 무령을 잡으려면 이 영송과 가엽이 어떻게 생겼고 안산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무슨 혈 그래요. 그래서 무슨 무령으로 생긴 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가엽이에요. 이 가엽에서부터는 이제 맥기가 나간다고 그랬죠. 맥기. 산은 용이 아닌 맥이 나갑니다. 그래서 봉우리 하나를 나가가지고 불룩 솟게 만든 것이 맥기봉. 이것에서는 땅의 사기를 갖다 전부 다 털고 모든 것을 기운을 바른 기운을 모아오고 있는 것이 맥기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기봉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래로 내려가서 결인을 하는데 이것이 맥기의 결인 두 번째 결인이죠. 그래서 이 맥기 결인은 자기 산에서 나오기도 하고 멀리서 다른 산이 와서 보기도 하는데 이건 보일 듯 말 듯하게 막아주는 것이 보호해 주는 것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인체에서 맥기가 다시 일어난 것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이 도두 이를 도자 혈처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혈처를 보고 고개를 일으켰다 해서 도두 머리 두자요. 그래서 이를 도자 머리 두자 혈처에 비로소 혈처를 보고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해서 도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두에서 다시 내려가서는 잘루가게 묶어지는 이거는 혈을 만들려고 맺어진 결인. 그러면 세 번째 결인이 나오죠. 하나는 주산에서 나온 것은 용의 결인이요. 맥기봉 밑에서 결이는 것은 맥기의 결인이요. 세 번째 혈처의 뒤에서 묶어준 것은 혈처의 결인입니다. 이 혈처의 결인이야말로 진실한 결인처다. 그러면 이 결인처에서 고개를 들고 혈처로 들어오라고 고개를 살짝 들고 오는 것이 기와 맥과 영이 들어오는 것을 입수 그렇습니다. 혈처로 비로소 고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고개 들고. 그래서 입수 다음은 입수가 오다가 훈원을 만들고 훈원 다음에 상수를 만들고 인목을 만들고 선익을 만들고 또 순전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좌청룡 우백호를 만들어서 혈처를 보호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좌청룡 우백호가 딱 혈처를 감싸서 안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혈이 안전하게 멈추어서 있고 이 순전이 있는 것은 혈처 앞에 순전이 있는 것은 맥이 더 이상 흘러가지 사기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순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좌우에서 물이 혈처를 안고 나오는 것을 갖다 득수 그렇습니다. 득수 얻을 득자 몰수자 혈이 물을 얻었다 해서 득수.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이 득수가 물이 있어서 내려가다가 산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물이 내려가는 끝을 갖다가 파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수구라고 그러죠. 수구. 수구를 파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혈체의 앞산이 안산이에요. 안산. 그러면 묘지를 좌양을 이렇게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좌양에서는 어떻게 하냐? 안산은 혈처를 보고 공손하고 절을 하듯이 고개를 수그려주고 아름다워야 대혈로 맺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벌써 여기서 나온 것이 28가지 나왔어요. 28가지가 나와가지고 하나의 혈을 이루면 비로소 만들어진다.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풍수지략을 한다면 이게 안다고 해가지고 다 안 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초 중에서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로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혈은 무슨 산이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무엇을 갖춰가지고 혈을 하나 만들었다. 이것을 세밀하게 알려드렸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옆으로 뻗어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산이 내려가면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조산입니다. 조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산을 만들고 주산에서 내려가 가지고 견인을 하는 것이 용의결인. 그러면 용의결인을 했다. 그래서 용의결인. 이 용의결인에서는 영과 송이 있어서 이 용을 보호해줘, 결인체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낙산이 있어서 바람을 안 타게 막아준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주산, 일어난 것이 주산. 그러면 이 주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일어나면 현무죠, 현무. 그래서 주산은 아버지요, 현무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잉태를 해요. 그래서 주산 현무와 과협 사이에서 맺기가 비로소 처음으로 잉태되어 나온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고 거기에서 맺기가 나왔으면은 나와가지고 내려오다가 산하를 보통 불룩하게 일으킨 것이 이것이 맺기봉. 그래서 여기서는 맺기가 사기를 털고 모든 것을 나쁜 기운을 털기 위해서 맺기봉을 일으키고 전체의 기운을 몰고 혈초로 가기 위해서 쉬는 곳, 맺기가 쉬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가서 제2의 결인을 하는데 이것은 맺기의 결인처, 맺기의 결인처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 그곳에서 일어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도두. 그래서 도두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려와 가지고 잘로 가게 묶어준 것이 혈처의 결인처. 그렇습니다. 혈처의 결인처. 혈을 맺으려고 결인을 해준 것. 그래서 혈처의 결인처입니다. 이 혈처의 결인처에서는 상수라는 것, 팔자로 물을 터는 상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훈원이 있고 이곳에서 비로소 맥과 기와 영이라는 세 개가 삼합이 되어 가지고 혈초로 들어오다가 훈원을 만듭니다. 훈원이라 하는 건 달무리처럼 은은하게 혈초 뒤에다가 살짝 미미하게 솟구치게 있는 것이 훈원이면서 태극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가서 상수, 인목이 있고 또한 선익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순전이 있고 자청령 우복이가 있고 이에 보면 안산이 있어서 있고 득수와 파가 있어서 비로소 하나의 혈이 맺어진다. 그러는 게 이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28가지밖에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강이기 때문에 산은 어떻게 생겨서 산이 어떻게 생긴 산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혈은 어떻게 맺는다 라는 것을 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금산, 목산, 수산, 토산, 화산 이런 오행의 산은 어떻게 생기고 각각의 오행의 산에서 혈은 어떻게 무슨 혈로 맺고를 강의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까지 안녕히 계세요.